월세 8개월 밀렸는데 집주인이 문 바꿨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나도 이런 일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식은땀이 날 만한 사건을 가져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내 열쇠가 안 들어가고 문 앞에 내 짐이 비닐봉지에 쌓여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과연 법은 이 상황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2022년 3월 29살 김민수 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원룸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 IT 스타트업에 다니던 그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최소 2년은 여기서 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인생이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그해 10월 민수 씨가 다니던 회사에 구조조정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짐을 싸야 했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첫 지급까지 한 달이 걸렸고 그 사이 11월 월세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 박영희 씨, 당시 62살. 민수 씨가 사정을 설명하며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뿐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 3월 결정적인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에 면접을 보러 갔다 돌아온 민수 씨.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 넣었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당황해서 손잡이를 돌려봤더니 자물쇠가 통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옷가지, 노트북, 그리고 어머니 사진까지. 8개월치 월세 440만 원을 못 낸 대가치곤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즉시 박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집주인님, 제 짐이 왜 밖에 있어요? 문은 왜 바꾸신 거예요? 박영희 씨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8개월이나 월세를 안 냈잖아요. 계약은 끝났어요. 보증금, 밀린 월세에서 다 공제했으니 받을 거 없어요. 민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보증금 2천만 원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요. 통장 장호 23만 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어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안 받으면 마음대로 자물쇠를 바꾸고 짐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걸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 판결 없이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내 물건을 안 돌려줘도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면 그건 절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원칙이 과연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을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민수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그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월세를 8개월이나 못 냈더라도 법원의 명도 판결, 즉 법원이 이 사람을 내보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허가해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집주인은 절대 임의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용 증명 한 장이 날아왔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죠. 결정적으로 CCTV가 있었어요. 2023년 3월 18일 오전 10시 박영희 씨가 열쇠 수리업체와 함께 와서 30분 만에 자물쇠를 바꾸고 짐을 밖으로 옮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비 오는 날 밖에 내놓인 노트북은 완전히 망가졌고 그 안에는 취업 준비 자료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희 씨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해요. 30년간 월세를 받으며 살아온 그는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건물 대출 이자만 월 80만 원, 관리비와 재산세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였으니까요. 2023년 2월 15일에는 A4 용지 3장 분량의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세입자가 2주 이상 집을 비운 것 같아 이미 이사 간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밀린 월세 440만 원에 연체료 88만 원, 원상복구 비용 72만 원, 총 6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계산서도 제시했죠. 법이 세입자만 보호하면 집주인은 호구가 되는 거냐? 는 그의 하소연,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실제 판결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본인의 직관을 확인해 보세요. 투표를 마치신 분들께만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자, 그럼 진짜 판사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보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박영희 씨의 자물쇠의 교체와 강제 퇴거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요. 민법 제209조에 따른 자력구제 금지 원칙, 즉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의 허가 없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겁니다. CCTV 영상은 결정적이었어요. 다만 민수 씨의 8개월 연체도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정됐어요.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세입자의 의무 불이행까지 면책해 주지는 않거든요. 2월 15일 내용 증명은 적법한 해지 통보로 인정됐어요. 보증금 공제는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밀린 월세 440만 원은 정당한 공제로 인정됐어요. 연체료 88만 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절반인 44만 원만 인정됐고요. 원상복구 비용 72만 원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비에 젖어 망가진 노트북 56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됐죠. 복잡한 계산 끝에 최종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천사보험 6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요. 민수 씨는 고시원을 나와 새 출발의 발판을 마련했고 박영희 씨는 다음 임차인과 계약할 때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올렸다고 해요.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라면 절대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거나 세입자 짐을 내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월세가 밀려도 법원의 명도,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답답하고 오래 걸려도요. 세입자라면 사정이 생겨 월세를 못 낼 때 무조건 집주인과 소통하고 합의서나 문자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만약 이런 강제 퇴거 상황을 당했다면 즉시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세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 증명은 나 해지할게요 라는 의사표시일 뿐 실제 강제 퇴거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이 사건, 집주인도 세입자도 조금씩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거든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